8과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의 또는 무엇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소유격입니다. 중국어로 소유격은 한자 적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적이라는 의미로 이미 소유격을 표현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쟤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야. 그는 상당히 외향적이야. 이 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의, 무엇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국어의 소유격 적은 발음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뜨, 뜨. 경성으로 처리하거니와 더가 아니라 모음으로 발음함으로써 뜨로 발음함에 주의하세요.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这是我的书这是我的书 이것은 입니다. 我的书 나의 책. 따라서 서술어를 명사형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와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那是他说的话那是他说的话 그것은 입니다. 뭐요? 他说的 그가 말한 话 말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那是他说的话 그것은 그가 한 말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说 시 다음에 모음은 우와 오가 합쳐져서 수어라고 발음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어는 말하다라는 동사고 호와는 말씀 화자지요. 따라서 수호라는 표현은 말을 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로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말하다 또는 말을 하다라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 역시 원래는 말을 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다만 말이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는데 또 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을 말하다, 즉 하나의 표현이 두 번 반복됐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를 생략해 주곤 하죠. 그래서 말을 하다 또는 말하다라고 해서 대동사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모두 드러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하다라는 표현은 수화가 완전한 표현이지요. 따라서 那是他说的话 라는 표현이 그것은 그가 말한 말입니다. 즉 그것은 그가 한 말입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종종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은 예문을 들어서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他是我的爸爸他是我的爸爸 그는 나의 아빠이다 또는 아빠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서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격 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상황에서 소유격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아빠를 소개할 때 이분은 나의 아빠야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내 아빠야 이렇게 압축하거나 생략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소유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할 때는 굳이 표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他是我爸爸他是我爸爸라고 습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빠바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빠바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처럼 사성입니다. 바로 빠빠, 빠빠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고 부를 때 빠빠 너무 발음이 강하다는 거죠. 한국어로 얘기하면 아빠!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중국인들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뒤에 있는 빠를 경성 처리했던 것이죠. 빠바, 빠바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빠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위에 있는 아비 부자와 밑에 있는 나라 이름 파자로 나눌 수 있지요. 바로 이처럼 말입니다. 자, 한 단어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한자의 생성 원리 중에서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형성 문자 아니면 회의 문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먼저 발음으로써 구분하도록 합니다. 빠, 푸, 빠. 다시 한번 빠, 푸, 빠. 어때요? 아빠를 뜻하는 빠는 바로 이 단어, 나라 이름 파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참고로 이 파자는 파촉이라는 나라의 파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중국의 스촨 사천성을 예전에는 파촉이라는 이름으로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는 빠에서 발음이 왔으니까 의미는 당연히 아비 부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빠와 후는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아빠, 아버지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 좀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 성인들은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감도 다르지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빠바라고 하고 어른들은 빠바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따라서 성인들도 빠바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빠바 같은 의미를 두 번 써준 것은 기억하시죠? 바로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빠 자체로도 이미 아빠라는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오늘날 실제로도 빠 한 글자로 아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 아울러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것이 바로 엄마라는 뜻이지요. 이 엄마라는 단어의 설명 역시 방금 설명드린 빠바, 아빠와 동일합니다. 원래는 따라 읽어보세요. 마마, 마마라고 해야 맞는 발음이겠죠. 하지만 엄마, 엄마, 엄마 한번 부르다 자칫 숨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은 역시 경성 처리를 해준 거죠. 마마, 마마라고 말입니다. 역시 마마는 엄마, 어머니 어느 쪽으로 풀이해도 다 맞습니다. 굳이 아이라고 마마, 어른이라고 마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제 이 마마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실까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왼편에 계집 여자와 오른편에 말 마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형성 아니면 회의 문자가 될 터인데 따라해 보세요. 마, 뉴, 마. 다시 한번 마, 뉴, 마. 아하, 말마자에서 발음이 왔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의미는 계집 여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여성, 엄마라는 의미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빠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마마 역시 한 글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마, 이렇게 발음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볼 단어는 형 또는 오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 역시 원래 성조는 입니다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뒷부분을 경성 처리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 읽어봅니다. 끄거,
끄거. 아울러 이 끄어 단어는 역시 단독으로 표현해도 문제 없습니다. 형, 오빠, 끄어, 끄어, 끄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가할 가자가 두 번 반복돼서 쓰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끄어, 크어. 다시 한번 끄어, 크어. 어때요? 끄어, 쌍기역, 크어, 키읔. 기역, 쌍기역, 키역은 모두 동일 자음군에 속하죠. 따라서 발음이 여기에서 온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크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입에 있는 기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 때는 허락하다, 된다라고 표현할 때이지요. 그래서 크어가 그렇다, 가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처럼 크어가 두 번 왔는데 하나는 발음을, 또 하나는 허락하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락하다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형이다, 나의 손 윗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형, 오빠라는 의미가 온 겁니다. 따라서 이 끄어 역시 형성 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끄어, 끄거는 한국어의 형, 오빠와 같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남자 동생도 형, 여자 동생도 오빠를 표현할 때 모두 끄거 또는 끄어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일까요? 제가 중국에서 산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저는 타이완, 대만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9년 중국에서 석사, 박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같은 대학에 있었던 여자 후배들, 중국인들 중에 여자 후배들은 한국어 발음에 오빠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라고 표현할 때만큼은 끄어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 의미를 안다면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이제 많은 중국인들도 드라마나 문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기 있는 단어는 이제 자국의 발음으로 바꿔서 상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아예 이 단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아요. 따라해 보시죠. 오빠, 오빠. 따라서 젊은 층의 중국인들 중에서는 오빠, 오빠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하지요.
물론 오빠의 이 한자 의미와 우리나라의 오빠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써줬을 뿐이에요. 이 부분은 외래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젊은 중국인들 여성들 중에서는 이처럼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뜻은 오빠입니다만 이제 오빠와 한국어의 오빠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의 오빠를 가져왔지만 이제 이것은 자국의 언어가 됐기 때문에 자국만의 의미를 함축한 단어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빠란 단어는 우리나라의 한류, 즉 드라마나 영화, 문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중에 종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빠는 대부분 키 크고 잘생기고 젊고 똑똑하며 나아가 돈도 많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중국어의 오빠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국한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오빠라는 표현을 아마도 들을 수가 없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단어는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발음이 다음과 같죠. 따라 읽어봅니다. 지에, 지에. 하지만 뭔가 어색하고 호흡이 너무 길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단어의 뒷부분은 일성으로 바꿔서 종종 표현합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지에, 라고 말입니다. 이 지에는 끄고와 마찬가지로 손 아래의 남자 또는 여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손 위에 여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동생이 제지에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나라는 표현이고 여동생이 제지에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언니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역시 지에 한 글자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표현은 이제 동생을 나타내는 두 단어지요. 첫 번째, 다음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우 제자가 역시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번 반복된 경우죠. 원래 발음은 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발음이 너무 세거니와 불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뒷부분이 경성 처리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띠디. 재밌게도 한국어에서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형, 오빠, 언니, 누나가 갈립니다만 중국어에선 그렇지 않았죠. 반면에 한국어에선 손 윗사람이 동생을 나타낼 때 남동생 또는 여동생이라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내 동생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굳이 성별을 확인해야 할 때는 남, 여를 붙여줌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단어 그 자체로 성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띠디, 띠디. 이것은 남동생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띠디만으로도 충분히 남동생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표현도 한 글자 띠, 띠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이 단어는 누이 매자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동생을 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매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역시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복한 표현으로 발음은 원래 메이메이, 메이메이입니다만 이 역시 오해를 막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경성 처리해 주죠. 따라 읽어봅니다. 메이메이, 메이메이. 잘하셨습니다. 이 메이메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띠디와 마찬가지로 여동생을 전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妹妹这是我的妹妹 하면은 이는 나의 여동생이야 라는 의미까지도 부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가족을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爸爸爸爸妈妈妈妈哥哥哥哥姐姐姐姐弟弟弟弟妹妹妹妹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나의 아빠야, 내 아빠야. 他是我的爸爸. 그런데 습관적으로 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他是我爸爸 이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를 가지고 소유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这是我的书 이것은 나의 책이야.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이 리모컨은 누구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의 리모컨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것은 저희 리모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문을 할 때 리모컨이란 단어가 나왔을 땐 굳이 저도 이것은 저희 리모컨입니다 라고 또 중복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줄여서 이것은 제 거예요. 저희 것입니다 라고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도 너도 책인 줄 알고 나도 책인 줄 아는 상황에선 굳이 수, 책 서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땐 수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 읽습니다. 这是我的这是我的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이처럼 생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더는 이제 소유격이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에가 더 로 끝난다면 첫 번째, 원래는 뒤에 어떠한 단어나 구가 와야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해 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아가 두 번째, 아하, 이제 압축되어서 줄여졌으니까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역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예문 5번 살펴보실까요? 이거의 원래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윗부분에 那是他说的话那是他说的话입니다. 하지만 이미 동사에서 말하다 수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말이라는 호화를 안 써줘도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자연스레 생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줄여주면 那是他说的那是他说的 그것은 그가 말한 것이야. 이처럼 명사형으로 압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누구의 USB니? 아, 그거 제 거예요. 那是我的那是我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음을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뭐뭐 더 뭐뭐이라는 더의 소유격이 뒷부분을 생략해 줌으로써 더로 끝나게 되면 뭐뭐한 것 명사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땐 이제 문장의 구조가 是的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문 6번, 7번 보시겠습니다. 这是我的这是我的 예문 7번 那是他说的那是他说的 이처럼 명사형이 될 때 이제 이 문장 구조는 이처럼 是的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是的의 형태가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레 이 문장은 是的사이에 있는 단어나 구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这是我的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비단 압축된 명사형 구문이 될 뿐더러 나아가 我 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这是我的 라는 표현은 이것은 내 거예요. 이것은 내 거예요 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那是他说的那是他说的 이 표현은 비단 그것은 그가 한 말입니다 라는 압축 표현이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那是他说的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바로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8과 설명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밑에 연습 문제가 나오죠?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습 문제에 나오는 구절을 중국어로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린 바 있듯이 이제 1과부터 8과까지의 내용이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습 문제에 대한 중국어 발음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1과부터 8과에 대한 듣기 테스트, 중국어로 듣기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국어로는 청력, 중국어로 따라 읽어보시죠. 팅리, 팅리. 앞으로 9과부터는 매 과가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중국어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그 과에 해당하는 팅리, 듣기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 과 진도가 끝나면 반드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또 제가 녹화해드리는 중국어 발음으로도 계속해서 듣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는 각 과 본문의 예문과 연습 문제의 문장들 위주로 구성돼요. 듣기 역시 왕도는 없습니다. 많이 들을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들은 사람보단 5번 들은 사람이, 5번 들은 사람보단 10번 들은 사람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각 과에 대한 설명 잘 이해하시고 연습 문제 풀이하시고 또 연습 문제 문장을 듣기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듣기 테스트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0과가 끝났을 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듣기 능력, 팅리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학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 이름도 설청사일체, 수어 말하다, 팅, 청 듣다, 그리고 사, 시에 쓰다, 이티, 일체, 말하기와 듣기와 쓰기는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책 이름도 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듣기가 먼저 안 되면 어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한자를 외워서 써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험은 듣기 테스트, 팅리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녹음을 해드릴게요.